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연애사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카드로 보는 21세기 조약점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21세기 조약점이라고 엔터 하시면 예서병상 8편과 관련 자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평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시는 교포분이라면 아마존에서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7월 8일 사망했습니다. 총격을 받고 사망했는데 아베 신조의 사주를 깊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베 신조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베 신조는 자기 고향이 야마구치입니다. 야마구치라면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모노세키라고 하면 이해를 하십니다. 바로 이제 이 근방 부산 건너편에 있는 지역, 시모노세키가 있는 지역입니다. 친가도 외가도 모두 다 야마구치 출신입니다. 이 야마구치현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가장 선봉에 섰던 군인들의 출신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야마구치 출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장교들의 고향이 야마구치 출신이다 할 정도로 한국 침략에 관해서 의혹이 대단히 컸던 나라입니다. 어쨌든 친가인 아베 집안도, 그리고 외가인 기시 집안도,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이 일본의 총리를 했고 그 뒤에 사토 에이사쿠라는 사람이 일본의 총리를 했습니다만 기시와 사토는 형제간입니다. 동생인 사토가 아들이 없는 집안에 결혼해서 양자로 간 것입니다. 그것을 대릴사위라고 하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야마구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베의 친가도 외가도 모두 다 한반도 부근 출신이란 것입니다. 아베의 조상들이, 이 아베란 것은 아부라고 지금 아베라고 나옵니다만 아베, 아부가 모두 같은 집안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 아베가 아오모리에 등장한 건, 이 사람들의 고향이 아오모리입니다. 아오모리 원래 출신이 아오모리에 등장하는 것은 약 AD 1000년경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AD 1020년경에 정부군하고 투쟁을 싸웠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출발 지역은 아마 근데 지금 한반도 끝단 북단인 아오지 부근이나 안 그러면 지금 러시아의 남단인 블라디보스톡 남쪽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발해에서 마지막에
남아서 발해가 망하고 남아있던 세력이 아오모리로 간 것이 바로 아베 신조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아베 신조의 외가인 기시노부스케 사토 에이사쿠 집안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토 에이사쿠가 큐슈에 있는 바로 심수관 공방, 도예 공방에 와서 본인 스스로 말하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일본으로 왔다고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아베 신조는 친가도 외가도 모두 다 한반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베 신조가 7월 8일을 사망했습니다. 아베 신조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주가 굉장히 잘 흘러가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의 사주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베 신조의 사주는 갑오, 계유, 경진, 갑오, 계유, 경진, 시주를 알지 못합니다만 이런 사주는 좋다라고 금방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풀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중급 이상의 사람이 되어야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갑오, 계유, 경진, 목이 하나, 수가 하나, 화가 하나, 금이 둘, 토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딱 느끼는 것은 사주가 골고루 다 있구나, 6자 중에 오행이 다 있겠구나, 좋은 사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생목, 목생화로 잘 통관이 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주는 금방 아셔야 되는 것은 월지가 유금이기 때문에 양인격입니다. 대단히 억셀 것이다. 이게 유금이 잘 제거가 안 되면, 통제가 안 되면 대단히 나쁜 길로 갈 수도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사주가 잘 굴러가고 통관도 좋고 하니 사주가 정상적으로 정치가로서 사주의 전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통제가 되었느냐? 바로 급제인 유금, 양인격의 월지, 유금의 옆에 오화가 있어서 오화가 유금을 녹여주는 모습을 합니다. 관이 비겁을 제거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의 사주는 대단히 좋은 사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인용관, 조금 문자가 어렵습니다만 관성을 용신으로 써가지고 양인을 통제한다, 제극한다, 컨트롤한다 이런 뜻입니다. 양인용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베 신조는 정치인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베 신조의 사주는 대단히 좋습니다. 원국에서 더 이상 흠잡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지 경진에는, 진토에는 을계무라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보통의 이 진토의 을계무는 대단히 봄의 분위기, 활동적인 분위기, 지장간 안에 물도 있고 씨도 있고 씨앗도 있고 흙도 있으니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위기라서 대단히 좋은 것으로 단정을 합니다. 게다가 경진은 리더로서의 역할, 두목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진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몰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진은 사주는 크는 것도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성장하지만 몰락도 드라마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진이라는 기둥입니다. 사실 아베 신조의 경우도 아버지 쪽에서는 외무부 장관을 했던 아버지가 있었고, 바로 외가 쪽에서는 어머니의 친정 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가 있었기 때문에 기시 노부스케의 후광을 얻고 드라마틱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진은 좋은 일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경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경금은 을목을 향해서 재성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큰 국가에 헌신을 일하는 이런 재성,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경금은 을을 안명합하고 있습니다. 안명합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 경금이 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개수는 섭섭해집니다. 개수가 왜 섭섭해지느냐? 개수는 목에게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목에게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을이 경금을 쳐다보고 있으니 개수는 외로워합니다. 이 개수라는 인성은 대단히 외롭습니다. 인성이 아닙니다. 개수는 식상은 대단히 외롭습니다. 을이 경금을 쳐다보고 있고 외로운 상태인데 무토가 와서 개수에게 연애를 하자고 하니 무개는 찰딱 붙어서 합을 하게 된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개와 무가 만나면 무개 합화가 되어서 화를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주에서 경유라는 양인격에서는 오화가 제극을 해서 유금을 적당하게 다루어서 잡고 있으면서 양인용관의 모습으로 컨트롤을 하겠지만 아직 금의 세력은 대단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진토의 생을 받은 경금은 경, 유, 진이란 한 무리를 이루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강한 상태인데 무게 합화가 된 화가 경금을 다시 재련해서 훌륭한 칼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육대운에 대운이 경진이 옵니다. 경진이 온다는 것은 진토가 하나 더 온다는 의미입니다. 진진이면 자영으로 대단히 머리 아프고 힘들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경진이 되다 보니 진토 안에 있는 을목은 일간에 있는 경금을 쳐다보기도 하지만 행운으로 오는 육육대운의 경금을 쳐다보고 또 빵긋빵긋 거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장간에 있는 경금은 육육대운의 천간에 있는 경금을 향해서 빵긋거리고 경진의 육육대운의 진토 안에 있는 을목은 일간에 있는 경금을 향해서 빵긋거리니 대단히 혼란스럽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육육대운 경진 안에 있는 무개가 합을 하고
일주 경진 안에 있는 일주의 지지 경진 진토 안에 있는 무게가 합을 합니다. 대단히 강한 화력이 경금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왜? 일간 너는 얼목만 좋아하고 우리는 쳐다보지 않느냐 하면서 진토 안에 있는 무게 합된 화가 공격을 하고, 대운으로 온 경진의 진토 안에 있는 무게합화된 화가 경금을 공격해버립니다. 사주도 나이가 들면서 사주가 늘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일간도 육체적인 쇠락이 있는 것처럼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녹다운이 될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민년 정미월의 정화까지 공격을 해버립니다. 약해진 일간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경진 복음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을 엎드릴 복자 끙끙거릴 음자라고 썼습니다마는 어떤 학파에서는 이것을 엎드릴 복으로 쓰지 않고 같은 것이 두 자가 왔을 때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진이 왔을 때는 큰 몰락이나 사망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진은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고 드라마틱하게 망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진에게 경진이 올 때는 분명히 부도가 나거나 죽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런 사주의 모습이 쌍회두극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게합화가 된 것이 경금을 공격하고, 경진의 행운이 대운이 오지 않았을 때는 경유의 양인격이 대단히 강하니까 누가 손을 못 대는데, 대운으로 다시 경진이 오면 회두극의 모습이 상회두극이 되어버려서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만 아베 신조의 운명은 육육대운이 끝이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쌍회두극, 회두극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회두극이 양인이 월지에 유금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회두극이 와도 버틸 수 있지만 쌍회두극이 올 때는 견딜 재간이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7월 정미월이 오니 정화까지 공격을 하고 덤벼드니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총을 맞아 죽는 형태로 사망을 했지만 실질상으로 아베 신조는 만 67세 되는 7월달이 그 운명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